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LG 생활건강 퓨처 일반산단의 지지부진한 추진과 관련해 권오중 시의원이 천안시에 강력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비 확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농번기에 대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자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4월 28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금은 무겁게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결국 대법원이 박 시장 측에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천안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1년 2개월여간의 시간 동안 수장을 잃은 채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는데요. 관련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임기 1년 2개월여를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4일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 1월 파기환 송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의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잘못 기재해 재판에 넘겨졌던 박 시장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두 가지 죄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돌려보낸 후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확정 직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만큼 앞으로의 시정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에 대비해서 조직의 동요를 막기도 하고 흔들림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인계서를 다 작성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떠나는 날이지 그 인수인계는 이미 실국장 또는 부시장님한테 넘겨놓고 떠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시장 거리 확정 직후 권한대행을 맡은 김석필 부시장은 앞으로의 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시정 공백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안시정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와 LG 생활건강은 지난 2014년 말 화장품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천안시는 산단부지 조성을 완료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LG 생활건강은 천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오중 천안시 의원이 이에 대해서 천안시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생활건강 퓨처 일반 산업단지는 2014년 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2018년부터 화장품 등을 생산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업은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산단 부지에 대한 준공을 마친 상태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할 LG생활건강 측은 천안시와 맺었던 비슷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충북 청주시와 맺고 현재 제품을 생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천안시 역시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권오중 시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내용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며 천안시의 LG생활건강에 대한 강력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LG 불매운동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천안 시민들과 협조해서 LG 불매 운동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을 국장님께서 LG 측에 직접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최근 사측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전략산업국장으로 와서 문제가 있는 걸 인지했고, 최근에 LG 생활건강 임원을 천안으로 내놓으시라고 해서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시는 LG생활건강 측에 LG라는 기업의 명성이 이번 일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안의 첫 번째 단계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어렵사리 충남도 의회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막대한 예산이 100% 도비로만 충당돼야 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한 고비를 넘긴 충청남도 역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도의 재정 부담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상정된 이 안건은 재석 4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연 4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관련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김태흠 도지사는 관계국장인 성만재 보건복지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며 의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을 추진한 국민의힘 측은 내포 신도시의 의료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의료 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면서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나 그동안 도시개발을 위반하는 2006년부터 정주 여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2024년 명지의료재단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됨에 따라 병원 건립 기대에 부응해왔던 내포 신도시 등 도민의 상실감이 크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팽팽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수의 절차를 부정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건은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기를 거쳐 부결된 안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포 지역의 양질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계획의 본안에 대해서 행문위 소속 모든 의원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내포 거주, 도민과 집행부, 의원님들 모두가 내포 신도시 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부결한 것은 당론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심사를 위한 행문위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친 소통과 토론을 거쳐 찬반 논란 끝에 내린 심사숙고한 결론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기초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국비 확보라는 지적입니다. 충남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이 문제인데요. 국비 확보를 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공공의대나 뭐 이런 지방 의료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뭐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정부에다 건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는 앞서 성화늪에 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으로 인해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천안TV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법무부에 전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농번기 중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자제할 뜻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시 성화읍의 배 농가들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법무부가 최근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인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장주들은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농장주 입장으로서는 말로 표현하면은 참 안 좋죠. 불법 노동자들을 쓰는 거는 농장주에도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화적 같은 경우에는 배농사의 1년 중 첫 시작하는 스타트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시기에 친구들이 몰린다는 요건으로 단속으로 이렇게 심하게 해버리면은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 인력 한 명이라도 좀 필요한 실정인데 그렇게 싹 단속을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천안TV는 최근 이들 농장주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법무부에 공식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하필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농번기인데 이때에 맞춰 연속적인 단속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보낸 회신에서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단속 시 반복적인 단속 요청 민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이루어짐에 있어 일회성 민원이 아닌 반복적 민원에 따라 실시하는 등 농번기 농촌지역 단속을 가급적 자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에 맞춰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한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농가의 일손무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농가들은 일단 법무부의 모습을 지켜보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청소년들의 꿈이 자랄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불당동 일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곳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공간인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된 이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VR 체험 공간,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에서 다양한 청소년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온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한상경 대표이사는 이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으로 인해 천안시 청소년 시설이 완전체를 이루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안시 복합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개관함으로써 저희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이제 완성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이 행복한 성장과 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와 청소년재단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 지역의 한 장애인 단체가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의 하청 업무 중 대부분을 타지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아산 시민들이 자신들의 고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냈는데요. 아산시는 이들의 요구에 약간 난감해하면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지역의 한 장애인 단체가 자신들이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산시 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아산시청 앞에서 약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타 지역 업체가 아산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애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천번전을 해버리면은 그 지게 한자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 현장 하나는 부사팀도 있고 또 이쪽에 하면은 뭐 장애인 옆에서 운영하는데 저쪽에서 한 넣어주고 돌아가면서 해주면은 다 같이 먹고 사는데.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현수막과 팻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집회 현장에선 확성기를 통해 목소리를 내곤 하지만
이들은 대형 노조들이 보였던 보기 좋지 않은 행태는 보이기 싫다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아산시 관계부서와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아산시 측은 민간 업체들이 영역에 있어 각 현장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들에게도 원론적인 대답만 할 수 있을 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지역업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중재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7월 문을 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새 이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선정된 4개 후보안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축구종합센터의 새 이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개의 후보안은 파크11, 코리아11, 코리아파크, 파크필드로 이들 4개의 후보안은 축구를 표현하며 유무형의 공간적 의미와 선수, 시민,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공간임이 전달되는지를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철도 IT센터가 문을 엽니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서 철도 IT 운영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연면적 7,107제곱미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곳은 5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코레일 직원 등 200여 명이 상주하며 철도 승차권 예약 발매, 연중 예약 및 다매체 발매 서비스 제공, 열차 운행, 승무원 관리, 물류 소송, 전국 호환용 레일 플러스 카드 정산 및 광역전철 수익금 정산, 광역 영업 정책 분석 지원 등 8개 분야 85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착공식에 함께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새로 지어질 철도 IT센터는 기존 서울 전산센터보다 첨단화된 시설로 전 국민이 더욱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와 청주시가 천안시 동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추진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1일 천안시에 이범석 시장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행정 절차 정보 공유, 관계기관과의 정책적 협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이미 천안시가 보낸 서한의 답신 형식이라고 천안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조성 중인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인접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와 인접해 있으며 이들 두 곳 주민들 모두 매립장 조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 장제천 상책로 일부가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에 따르면 산책로의 일부 구간의 울타리와 축대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방치돼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가로등이 쓰러진 모습, 본래 다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훼손된 모습, 수경시설이 훼손된 모습 등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하천 정비 예산 2억 9천여만 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통해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린 바대로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천안시는 구본영 전 시장에 이어 또다시 시장 거리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시금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판결 직후 박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도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의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해 11월 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번과 마찬가지로 후보 무공천까지 언급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두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인 이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시장 거리 사태를 맞이한 이 상황에서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도 또한 후보자를 낸 정당도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시민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질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비로소 꽃을 피울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장 찾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급하게 좀 수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지금 안 된다는 남편의 신고로 저희가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아내분 이쪽이 연고지도 아니고 알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찾는데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너무 이제 비틀거리고 이제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차량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없이 이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고 운전자의 이제 생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안에는 정말 그 번개탄이 이제 피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던 거라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만큼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성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119 구급대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